네, 전남 현장 최고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모두 발언에 앞서 참석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청래 당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원희 전남도당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황명선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강득구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성윤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문정복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지원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교환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조승래 사무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재영 민주연구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권양엽 조직부총장 겸 순천광양 곡성구례을 지역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남국 대변인님 참석하셨습니다.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남지역 참석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지원 해남완도 진도 지역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삼석 영암 무안 신안군 지역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조계원 여수시 을 지역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문수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 지역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문금주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지역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계호 담양 함평 영광 장성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역시 마지막이 진짜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모두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정청래 당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우리 전남 도민 여러분, 그리고 영광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으로는 광주, 전남, 광주 특별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호남에 대한 애틋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전남 영광을 찾았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고 나서 첫 최고위를 했던 것도 전남이고, 작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현장 최고위를 한 것도 전남입니다. 다시 전남 영광을 찾았습니다. 저는 당대표가 되고 나서 호남발전특위를 만들어서 호남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약속했고, 또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도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실현할 수 있어서 민주당 당대표로서 뿌듯한 자부심도 느끼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발전에 호남이 기여한 바가 큰데, 호남 발전에는 국가가 무엇을 기여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된다고 저는 늘상 말했고, 그것을 호남 발전 특위를 통해서 이곳 호남에 많은 예산을 배정했고, 호남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실현되면 우리 호남에 계시는 분들이 눈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해 기쁨 2배라고 광주 전남 광주 통합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어제 국무회의를 통해서 확정됨으로써 이곳 호남 발전에 또 하나의 토대를 마련했다라는 점에서 기쁨 2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호남의 기쁨이 민주당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이번 특별법 통과로 만들어질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갖게 됨으로써 대한민국 지방주도 성장을 선도하는 첫 사례가 될 것입니다. 4년간 20조 원 수준의 지원으로 재정은 보다 튼튼해지고 공공기관 이전과 산업 활성화로 전남 광주의 위상을 드높일 것입니다. 농업 스마트 혁신과 미래 첨단 산업의 글로벌 거점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국토 균형 발전의 심장이고 엔진이 될 것입니다. 이곳 호남은 민주주의의 상징이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국토 균형 발전의 심장이 될 것입니다. 오늘 최고위원회가 끝나면 영광군 에너지 기본소득 도시 비전 선포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항상 후보 때부터 말씀하셨던 햇빛연금, 에너지연금, 바람연금에 실천하는 현장이 바로 이곳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을 주도할 전남 광주와 영광의 출발을 오늘 영광에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은 지난 영광군수 재보궐선거 때 제가 여기를 하도 많이 와가지고 제 지역구에 온 것 같습니다. 영광 터미널 시장 사장님들 지금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백수읍 경로당 어르신들, 홍농읍 그 가게 사장님, 영광 터미널 앞에 택시기사님들, 그리고 그랜드 미용실 원장님, 제가 이름까지 아는데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골도 이분은 그냥 이름 얘기하겠습니다. 장철진 어촌 계장님하고도 어제 통화를 했습니다. 그만큼 영광은 고향에 온 것 같은 따뜻한 품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 박지원 어르신하고도 그때 열심히 많이 다녔는데 좀 새롭습니다. 감회가. 이곳 영광에서 에너지 기본소득이 본격화되면 지역의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얻은 수익을 군민들이 나눠 갖게 됩니다. 영광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한 기회와 과실을 골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지향하는 모범도시가 될 것입니다.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드리겠다고 했던 이재명 정부와 함께 호남 전남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도민들 여러분 앞에 약속드렸던 하나하나를 민주당이 지켜나가겠습니다. 행정통합으로 전남 광주가 대한민국의 든든한 지방 거점이 되고 명실상부한 에너지 전환 수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민주당이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행정통합 이야기가 나온 김에 말씀드립니다. 충남 대전, 대전 충남, 대구 경북 통합 문제도 우리가 속 시원하게 통과시키고 처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먼저 주장하고 행정 절차도 밟았던 충남 대전 통합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반대하고 나서고 대구 경북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찬반을 오락가락하고 하는 바람에 이것이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 두 지역에 대한 통합이 무산된다면 그것은 200% 국민의힘 책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며칠 동안 제가 밤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분노한 사건이 또 불거졌습니다. 검찰의 조작 기소 때문입니다. 검찰의 추악한 민낯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지인에게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고백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김 전 회장은 해당 녹취록에서 뭐가 있어야 내놓지 검찰이 자꾸 내놓으라고 한다며 검찰의 진술 압박까지 토로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검찰이 날강도짓보다 더한 짓을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절대 좌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죄를 지은 만큼 죄값을 치르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범죄 행위에 가담한 검사들은 모두 깜빵으로 보내겠습니다. 이것은 수사가 아니라 조작이고 이것은 수사가 아니고 범죄입니다. 이재명 죽이기라는 결말을 미리 정해놓고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기 위한 폭력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가 권력기관이 가장 심각한 국가 폭력을 저지른 범죄 사건입니다. 표적을 제거하기 위해 진술외유, 압박 등 온갖 범법 행위를 서슴지 않는 집단이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치하에 있었던 일부 몰지각한 정치검찰들입니다. 지금 깜빵에 있는 윤석열 씨가 예전에 했던 말 생각납니까? 이게 검사입니까? 깡패지? 이런 깡패, 날강도 짓을 한 검찰들은 반드시 콩밥을 먹여야 합니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검찰의 증거 조작 날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대장동 사건에서는 재창형을 실장님으로 위례 신도시를 윗어른으로 둔갑시키며 녹취록을 왜곡했습니다. 심지어 위례 신도시 사건은 경찰의 무리한 수사 끝에 이미 저는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인권과 정의를 수호해야 할 검찰이 인권을 짓밟고 부정을 저질러 왔습니다. 법조인의 양심 대신 권력의 입맛에 맞게 앙심을 품고 이런 칼춤을 췄습니다. 조작 기소는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소리 없는 살인 행위입니다. 국가 권력을 휘둘러 민주주의를 살해하는 최악의 범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말씀했듯 증거 조작과 사건 조작은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해 9월 수사와 기소를 독점해온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해체하기 위해 검찰청 폐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7개월 뒤면 낡은 검찰 조작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민주당은 3월 내에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차분하고 담대하게 무쇠의 뿔처럼 개혁을 완수할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찰의 조작 기소 철저히 단죄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에게 얘기합니다. 명백히 드러난 이런 사건들은 빨리빨리 공소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의 조작 기소는 민주주의를 흔드는 사법 내란입니다.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은 반드시 국정조사, 특검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뿌리 뽑겠습니다. 이런 사법 내란은 12.3 비상계엄 내란을 우리가 진압했듯이 민주당이 반드시 진압해야 될 눈앞에 있는 숙제이고 과제입니다. 원내대표님, 오는 12일 날, 오는 12일 조작 기소에 대한 이런 국정조사 보고가 되겠죠? 본회의에. 그럼 이것을 시작으로 위례 신도시 사건, 대장동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치하에서 벌어졌던 정치검찰의 이런 잘못된 조작 기소, 날조 부분에 대해서 국정조사, 특검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책임자들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중동 사태로 인해서 전국도 좀 불안하고 국제 정세도 많이 어렵습니다만 그래서 코스피가 널뛰듯이
등락폭이 좀 굉장히 컸습니다. 여기 피해를 보신 국민들도 계실 텐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귀국하자마자 여러 가지 조치들을 또 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신뢰 자본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주식시장이 안정되고 불안함도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외교의 역량이 다른 어떤 분야보다 뛰어나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중동 사태로 인한 국제정세 불안에도 잘 대처하고 계시니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안심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계속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김원희 전남 도당위원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전남 현장 최고위원회를 전남에서 개최해 주셔서 너무 정청래 대표님을 비롯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환영의 말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 도당위원장, 얼마 전까지 광주 전남 통합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국회의원 김원희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법이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통합특별시장을 뽑는, 그러니까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을 뽑는 통합선거가 이번 지방선거 때 실시하게 됩니다. 진심으로 환영하며 도움 주신 정청래 당대표님과 최고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전남 광주 특별 시민입니다. 우리는 이제 전남 도민 광주 시민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전남 광주 특별 시민으로 하나입니다. 전남 광주의 새로운 꿈과 희망 앞에서 큰 기대와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전남 광주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산업 특례, 해상풍력 산업 특구 및 기업 유치 특례, 반도체, AI, 빅데이터 센터, 모빌리티 등 첨단 미래 전략 산업 유치 특례, 아리백 국가산단 및 배후도시 조성 특례 등 이미 반영된 특례는 물론 전남 광주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 보완이 필요한 과제들도 더욱 세밀하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연간 5조 원, 4년간 20조 원의 재정 지원에 더해 5년 이후 정부의 안정적인 재정 지원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우선 이전이 조속히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특별시 청사주 주소지 문제, 그리고 시도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문제, 그리고 교육 자치 문제 등 남은 과제들도 선출될 통합특별시장과 함께 슬기롭게 헤쳐 나가겠습니다. 정청래 대표님 호남특위를 만들어서 유사일의 최대의 국비를 전남과 광주 지역에 내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통합특별시법이 통과돼서 이제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탄생하게 될 텐데 이후에도 정청래 당대표님을 비롯한 우리 민주당 지도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전남 도민과 광주 시민은 하나입니다. 지속 가능한 전남 광주를 만들기 위해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을 때입니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한병도 우리 김원희 전남 도당 위원장께서 기분 좋으시겠어요? 겁나 좋습니다. 겁나 좋습니까? 엄청 좋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제가 아까 인사말 좀 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전남 지역 의원님들 오셨는데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뒤에 우리 또 출마 예정자들 계시고 우리 도민들, 군민들 계신데 우리 전남 의원들에게 이분들이 정말 또 고생도 많이 했거든요. 여기 계신 우리 전남 출신 국회의원님들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원내대표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전남 감주 통합특별법이 어제 국무위원회에서 의결 공포됐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순간에 영광에서 최고위를 함께하니까 더더욱 영광스럽고 기쁩니다.
더욱이 영광군은 전라남도 27개 기초 단체 중에서 가장 먼저 행정 통합 대응 TF를 구성하고 통합을 준비해 왔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정한 변화는 변방에서 시작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오랜 철학이 이재명 정부의 과감한 결단으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지 광주 전남은 이제 국가 균형 발전과 대한민국 대도약의 심장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민주당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와 광주과학기술원 부설 AI 영재학교 설립, 솔라시도 국가 AI 컴퓨팅 센터 건립 등 통합특별시의 첨단 미래산업 육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의 안정적인 출발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중동발 위기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외통위, 재경위, 산중위 소속 위원들은 어제 경제계와 긴급 간담회를 갖고 중동 위기와 미국의 관세 압박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현장 기업들의 이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 등 대책을 시급히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대미 투자 특위도 12일 특별법 처리를 목표로 밤낮 없이 회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 외통위는 오늘 긴급 현안 질의를 열어 중동 위기와 불러올 파급력 또 정부 대책을 심도 있게 점검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당정청이 원팀이 대해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한치의 빈틈도 없이 국정조사 계획서를 준비해서 12일 본회의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대장동 위례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정치 검찰의 대표적인 조사 기소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기소권을 남용하며 헌법과 민주주의, 인권을 유린한 정치 검찰의 악행을 반드시 뿌리뽑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 정세 혼란을 틈타 기름값 담합 등 불법 행위로 이득을 취하려는 행태는 절대 용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란 사태 발생 이후 기름값이 단기간에 폭등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상승해도 국내 가격 반응까지는 통상 2, 3주가 소요되지만 2, 3일 만에 급등한 것입니다. 석유뿐만이 아니고 일부 업종에서도 가격 담합이나 매점 매석 등으로 인한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민 생활 안전을 함께 도모하지는 못할 망정 시장 혼란을 부추기는 고약한 행태입니다. 국제적으로 원유 수입량 기준 최소 91분의 비축률을 확보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부와 민간이 비축류 208일분을 확보하고 있어 단기 대응 여력은 충분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폭리를 취하기 위해 담합 등 불법 행위를 하는 것은 대국민 중대 범죄 행위입니다. 민주당은 불법 행위를 통해서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비정상을 반드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황명선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황명선입니다. 영광에 다시 오게 돼서 무척 기쁩니다. 박수 쳐주는 거 보니까요, 제가 또 영광의 아들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2024년 10월 우리 영광군수 재보궐선거 현장에 그 당시에 조직부총장으로서 1개월 동안 이곳에서 동고동락하면서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승리를 위해서 함께 뛰었던 그런 시간들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앞서 우리 정청래 대표님 그리고 박지원 우리 큰형님 우리 의원님 또 지역위원장님 호남의 우리
전라남도의 의원님들 또 광역기초의원님들 모든 분들이 함께 헌신적으로 뜻을 모아서 우리 영광군주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고 이재명 그 당시에 대표님께서 지금까지 역대 선거 가운데에서 영광군수 보궐선거에 5번을 오는 그 선거 기간 동안 5번을 왔었습니다. 그런 선거 방문은 제가 이재명 대표님 그 기간 동안에 처음이다. 제가 보면 영광과 호남과 전남에 대한 사랑이 아주 간절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때는 전라남도 영광군이었습니다만 이제는 곧 7월 1일부터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영광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지난해 12월 29일 무안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에서 전남 광주의 통합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현장 최고위에서 제안을 드렸고 우리 그 당시에 김원희 우리 도당 위원장님과 의원님들 그리고 시도지사님 의원님께 지혜를 모아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통합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주셔서 정말 오늘의 그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정말 그렇게 헌신하신 우리 도당 위원장님과 우리 전남의 의원님들 또 양도시의 시도지사님들 또 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 정말 수고하셨다. 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6월 3일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고 7월 1일 전남광주 통합특별시가 공식 출범하면 이재명 정부는 과감하고도 파격적인 지원을 즉시 가동할 것입니다. 통합특별시에는 연간 5조 원 규모 20조 원의 재정지원 패키지를 마련하고 전남광주가 필요로 하는 분야의 공공기관 이전에 우선권이 부여가 됩니다. 재정지원을 힘찬 출발이 마중물로 공공기관 이전은 성장의 방향터로 삼아 전남광주는 명실상부하게 서울특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전남 광주 통합특별 시민 여러분은 지방 소멸을 막고 국가 균형 성장을 앞당길 행정통합, 균형발전, 균형성장의 특실에 탑승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당의 충남대전 통합특위 또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우리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서울 수도권의 일극제재를 극복하고 충청도, 호남도, 영남도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 그게 우리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이다라고 해서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충남대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국힘의 반대로 인해서 지금 추진이 지금 중단돼 있고 우리 호남이 지금 통합이 지금 국무회의까지 통과돼서 본격적으로 이제 통합시가 됩니다. 앞서 우리 정청래 대표님 말씀대로 대구 경북은 오락가락하면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국가 균형 발전, 국가의 생존 전략, 영남도, 충청도, 호남도 잘 사는 정책이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만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충남 대전은 통합해달라고 요구를 하지 않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힘이 충청을 홀대하는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룩하는 정당이 아니라 충남 대전을 홀대하는 홀대당이다. 그리고 균형 저해하는 저해당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한테 요구합니다. 국가 균형 발전 이 탑승 열차에 함께 충남 대전 대구 경북 함께 당론으로 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안 하면 국민의힘이 200%, 300% 무조건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검찰의 조작 수사와 무리한 기소가 결국 국민을 속인 사기극이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잇따라 확인되는 증거 왜곡, 편향된 기소 정황은 정치검찰이 얼마나 대담하게 사건을 설계하고 조작하며 수사권을 정치적 무기로 남용해 왔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의 명령에 따라 검찰이 조작 수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적 토론회로 공론을 모아서 곧바로 공식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습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로막아온 정치검찰의 실체를 끝까지 밝혀내겠습니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검찰의 조직 행태는 법 왜곡죄가 형사사법권의 남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정장치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 왜곡죄가 시행되면 검사가 법을 무기로 국민을 겨누고 수사권을 동원해 정적 제거에 악용하는 일은 절대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정치검찰을 끝까지 책임을 묻고 다시는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형사, 사법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100조 원대 금융시장 안정을 프로그램 집행을 지시한 것을 두고 선거용 주가 띄우기라고 거짓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 대표님, 물으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갑니다. 100조 원은 즉시 지출되는 현금이 아니고 채권 매입, 단기자금 공급 등으로 구성된 금융시장 안정 프로그램이 한도 총량일 뿐입니다. 이것은 실물 경기 대책이 현장에서 작동하기까지의 시간을 벌고 국민 경제를 지킬 금융의 방파제를 세워둔 것을 의미합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경제를 지키는 이 방파제에 구멍을 뚫고 있습니다. 그 방파제에 구멍이 뚫리고 방파제가 무너지면 국민의힘이 책임을 질 겁니까? 국민의힘은 최근 중동 사태로 증시가 6천선이 무너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신이 나서 비난 논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정권은 주가 5천, 6천원 고사하고 3천도 못 가던 실력 아닌가요? 염치가 있으면 거짓 선동이 아니라 침묵하고 자숙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의 기대와 달리 폭락하는 것은 주가가 아니고 국민의힘 지지율이고 현재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국민의힘이란 저급한 야당의 존재입니다. 민생의 불안을 키우고 금융의 안전판을 걷어차는 정당은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내외 복합 위기 속에서 국가 경제를 지키는 방파제를 단단하게 세워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경제를 확실히 지켜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강득구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원희 전남도당위원장님, 그리고 박지원 의원님, 이계호 의원님, 서삼석 의원님, 조계호 의원님, 그리고 문금주 의원님, 김문수 의원님, 당원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남은 민주당의 뿌리이자 우리 권양엽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뿌리이자 중심입니다. 당과 민주주의를 끝까지 지킨 곳이, 그리고 지켜온 곳이 바로 전남입니다. 전남의 당원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행정통합이라는 대전환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행정통합은 수도권 1극 체제를 넘어 5극 3특 중심의 국가균형 발전의 새로운 전략입니다. 그 대전환의 시작은 바로 이곳 전남 강주입니다. 7월이 되면 전남 강주 통합특별시가 가장 먼저 출발합니다. 호남은 더 큰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뒷면 백드롭에 있는 것처럼 민주당이 확실히 제대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정치적 대결에도 지켜야 할 최선의 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 선을 넘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사태로 전 세계가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주식시장도 출렁이고 있습니다. 그때 국민의힘은 이때다 싶었나 봅니다. 어제 오전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 무능과 직무유기가 자초한 결과라면서 대통령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논평이 나오자마자 코스피 지수는 곧바로 반등했습니다. 9.6% 상승하면서 단순에 5,580선을 넘었습니다. 얼씨구나 하고 떠들던 국민의힘은 이 반등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것입니까? 주가가 오르면 침묵, 그리고 내려가면 대통령 탓. 이것이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국민의 호응이 그렇게도 배가 아픕니까? 배가 아프면 그냥 배가 아프다고 하십시오. 배 아픈 것을 참고 신경질 부르면 더 큰 병이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배가 아픈 것만이 아닙니다. 눈도 나쁩니다. 국민의힘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해도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바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신속히 집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유류 가격 폭등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유류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벌어질 것도 아닌데 가격이 폭등한 점을 지적하면서 행정 제재와 유류 가격 최고 지정제 검토를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다운 예리한 판단과 그리고 지시였습니다. 위기 상황을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고 국민 부담을 키우는 일부 기업의 행위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책임도 분명히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번에 또 공격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주식시장은 도박판이 됐다. 100조 원 시장 한정 프로그램은 지방선거용 주가 띄우기다. 이재명 리딩방이라는 말을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아무 말 대잔치입니다. 경제를 도박으로 이해하고 있나 봅니다. 이제 더 이상 국민의힘의 저주정치와 악의적 선동은 멈춰야 됩니다. 이런 선동을 계속하면 할수록 자신들의 수준을 드러내고 그리고 소멸만 재촉할 뿐입니다. 위기 상황일수록 정치는 더 책임 있는 자세와 그리고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대응책을 책임 있게 확실히 제대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성윤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이곳 최고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빛나고 영광스러운 전남 광주특별시의 출범, 특히 같은 호남 전북 특자도 출신 의원으로서 누구보다도 마음을 다해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민주당은 전남 광주특별시 출범과 성공적 안착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쌍방울 회장 김성태 구치소 접견 녹취록 공개로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수사 행태가 백일화에 드러나 국민께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이 말씀한 것처럼 정의 실현하라고 국민이 맡긴 수사 권한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빼앗고 감금하게 하는 증거 조작, 사건 조작으로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을 정치검찰이 벌인 것입니다. 김성태 녹취록에서는 이재명에게 돈 준 게 있어야 줬다고 하지라고 하여 검찰의 조작 범죄가 그대로 드러났고 왜 이재명 사건을 공소 취소해야 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치검찰은 유화영 전 부지사가 국회 청문회에서 강압수사와 연어 술파티 의혹을 폭로하여 정치검찰의 민낯이 드러나자 유화영 부지사를 이중 혐의로 기소하기까지 했습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이 정적 제거 목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흉기로 휘두른 사례는 이루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국회에서는 정치검찰 조작수사 사건을 국정조사로 전모를 밝히고 특검으로 수사해서 정치검찰이 저지른 사법질서 파괴 범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78년 동안 법위에 군림하면서 사건을 마음대로 조작하고서도 처벌을 제대로 받지 않았던 정치검찰. 지난 3월 3일 이랬던 검찰청을 폐지하고 이재명 정부의 공소청법, 중수청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공소청법, 중수청법 정부안에 대해 국민과 당원께서 많은 관심과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중심으로 공소청법, 중수청법 정부안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검찰개혁 원칙에 맞게 제대로 꼼꼼하게 살피고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문정복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영광에 와서 인사드리게 되어 영광스럽습니다. 네, 따라했어요. 네. 우선 제 본회의 옆자리에 계신 분이 서삼석 의원님이십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최고위원이 되기 전에 먼저 최고위원이 되셨고요. 저희 좌충우돌하는 저희 최고위원들에게 늘 저녁마다 따뜻한 밥 사주시면서 이렇게 잘 저희를 키워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서삼석 최고위원님께서 이제 저희가 당원당규 개정에 따라서 전략지역에서 최고위원을 선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제 옆에 계시는 경북 봉화 영양에 계시는 박규환 위원장님께 최고위원 자리를 물려주셨어요. 그래서 최고위원 활동하시면서 전남에 또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많이 대변해 주신 서삼석 전 최고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남은 인물 부자예요. 우리 김원희 도당위원장님은 재선의원 중에 가장 핵심 브레인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간 재선의원 그룹에서는 엄청나게 존경하는 분이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 정치가이신 박지원 의원님을 비롯해서 이 따뜻한 이계호 의원님 그리고 통큰 양보를 해줘서 전남이 잘 운영하게 만들어주신 우리 조계원 의원님 그리고 제 동생입니다. 문금주 의원님. 네, 우리 문 씨는 다 한 본이어서 제 동생입니다. 예, 그리고 저와 교육위에서 일하는 똘똘이 김문수 의원님까지 그리고 권양엽 의원님까지 전남은 정말 훌륭한 정치인들이 많은 곳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전남이라는 표를 떼고 전남 광주 특별시로 승격되는 만큼 이 훌륭한 자산들이 함께하는 이곳에서 이제 6월 3일 새롭게 선출될 우리 지방의 동량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전남 광주 특별시를 대한민국의 최고 가는 특별시로 만들어 주실 것을 저는 믿고요.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요. 뭐든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인사말은 이렇게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박지원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남만 오면 항상 이름 덕을 많이 보고 있는 박지원 최고위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준비해온 거 있겠습니다. 네, 이란 전쟁으로 주가가 흔들리자 국민의힘이 기다렸다는 듯이 공격에 나섰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금세 이어진 시장의 반등이 머쓱해질 정도로 대통령의 무능과 직무유기 때문에 코스피가 폭락했다면서 논평을 냈습니다. 주가가 오르면 반도체 덕, 유동성 덕, 외부 환경 덕분이라고 정부 역할을 깎아내리더니 주가만 떨어지면 곧바로 대통령 책임으로 몰아붙이는 이중잣대가 참으로 기이합니다. 공당이 아니고 주가 하락에만 베팅하는 정치 리딩방 같습니다. 이번 충격이 중동 정세 악화 때문이라는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위기 앞에서 정부와 여당이 얼마나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움직였는가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경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원칙 하에 전 부처 비상대응체제를 즉각 가동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100조 원 규모 시장 안정 프로그램 신속 집행을 지시했고 가격 담합과 매점 매석 행위에 대해서 단호히 대응할 것도 지시했습니다. 산업부는 중동 수출 중소기업 지원 간담회를 열고 석유유통시장 특별점검에도 착수했습니다. 외교부도 중동 10여 개국에 체류 중인 2만여 명의 우리 국민 상황을 다 확인하고 전세기와 군용기 투입 방안도 협의 중입니다. 해수부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우리 선박 26척과 선원 186명의 안전을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이러한 정부 대응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재계 긴급 간담회를 열어서 현장 우려를 직접 들었습니다. 오늘 재정경제 분야 실무당정협의회와 외통위 긴급 현안 질의도 준비하고 있고 당내 중동 상황 대응 TF 신설도 검토 중입니다. 위기 앞에서 정부와 여당은 해야 할 일을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시장이 흔들리자마자 반갑다는 듯이 불안을 자극합니다. 나라 걱정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나라 망하기를 기다리는 기우제 정치를 하는 중입니다. 하루 단위의 주가 등락을 가지고 시황 중계하듯이 논평을 내는 것은 증권방송에서 할 일이지 공당이 할 일이 아닙니다. 정당이라고 하면 숫자 하나하나에 흥분할 게 아니고 그 숫자 뒤에 있는 본질과 구조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을 어떻게 더 튼튼하게 만들 것인지, 또 시장의 불합리나 왜곡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를 논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포 마케팅이 아니고 초당적 협력입니다. 공당이라면 불안을 팔지 말고 해법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박교환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일제의 대토벌에 맞서 쓰러져가는 나라의 운명을 부여잡은 호남, 매국과 독재의 칼바람에 맞서며 애국과 민주의 한길을 걸으며 민주공화국 대안의 선진 도약을 이끈 전남 광주, 이제 곧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대한민국 재도약의 주역 광주 전남 통합 특별시로 우뚝 설 국난 극복과 민주화의 성지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를 열 수 있어서, 그리고 함께 할 수 있어서 무한한 영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남 광주가 서울특별시 버금가는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춘 경제, 행정 거점을 형성하여 미래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더 강한 민주주의, 더 깊고 넓은 민주주의에 기반한 자치의 모범을 이루고 모두 행복한 기본 사회로 나아가기를 기대하며 모든 당력을 집중하여 이를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남 광주 통합을 두고 지역 갈라치기 운운하는 국민의힘의 망언과 망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통합을 통한 대도약과 성장으로 가는 발걸음을 재촉해도 모자랄 지금, 대한 국민의 심판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망국적 지역 감정을 되살리려는 용서할 수 없는 만행입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전남 광주 통합만 추진하고 대구 경북 통합을 가로막는다고요? 아무리 막말, 거짓말의 달인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얼굴 표정 하나 바꾸지 않은 채 이런 거짓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거듭 말하지만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한결같이 충남 대전, 전남 광주, 대구 경북의 통합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에 이미 지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이해덕실, 정치적 이익을 떠나 오직 시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당도 행정통합은 정치 논리가 아닌 생존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정파적 이해관계를 일절 배제하고 에워라지 지역 발전 그 중심 하나만으로 대구 경북 통합 추진에 적극 협력하였고 적극 추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충남 대전은 안 한다, 경북 대구도 이대로는 못하겠다, 그렇게 우기면서 대통령의 우려 말씀 그대로 정치인의 이해덕실에 따라 찬반을 오가며 억지 부리고 생떼 쓰고 목리 부린 것이 누구입니까? 통합 준비는커녕 통합 반대 선동질이나 한 것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국민의힘이고 장동혁이고 송은석 아닙니까? 지금도 속으로는 대구 경북 통합 반대하면서 다만 성남 민심에 놀라 책임 떠넘기기, 책임 회피성, 면피용 거짓 쇼나 벌이는 주제에 어디에 대고 감히 지역 갈라치기 운운한단 말입니까? 역사가, 국민이, 그리고 대구 경북 시민이 우습습니까? 국민의힘의 거짓 선동질과 지역 감정 부추기기는
그들이 그렇게 우습게 여기는 대구 경북에서조차 끝내 심판받고야 말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AI 시대 지방주도 성장을 통한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해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충남 대전 대구 경북의 통합을 위해서도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모두 발언을 마치고 당대표께서 제231차 전남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를 폐회하시겠습니다. 폐회에 앞섰어요. 앞으로 우리 민주당 현장 최고위는 그동안은 광역단체 소재지 중심으로 갔는데 지난번에 충남의 서산을 갔듯이 오늘 영광을 갔듯이 전략적인 관점에서 기초단체 도시를 가급적 찾아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광에 왔는데 영광은 에너지 기본소득의 상징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오늘 영광을 왔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그러면서 현장 최고위 할 때 그 주변에 출마하실 분들은 당대표하고 사진도 좀 찍고 그럴 시간을 갖기로 해서 약간 시간이 있는데 우리 전남 출신 의원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딱 1분씩만 좀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신 분들 사진 찍어드리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어르신부터 한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유명한 박지원입니다. 우리 정청래 대표님과 제가 영광 명예군수입니다. 그런데 월급은 한 푼도 안 받았습니다. 역시 우리 최고위원님들 중에서는 문정복 최고위원님이 최고다. 우리 전남 의원들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분은 앞으로도 영원히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정청래 대표님을 비롯해서 우리 최고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광주 전남 특별시에 대한 지원 꼭 약속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분 하라고 했는데 제가 조금 넘기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제 그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주니까 정적을 죽이는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강도보다 살인자보다도 더 나쁘다.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 그리고 도하 언론들이 비난하고 있습니다. 당해본 사람이 압니다. 저는 25년간 당해봤습니다. 특히 광주 전남은 김대중 대통령님의 고향이기 때문에 딱 한 가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장남 고 김홍일 의원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아버지 때문에 감옥에 가서 많은 고문을 당해가지고 사실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면서도 걷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했습니다. 식사도 못하기 때문에 옆에서 먹여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라종금 부사장이 김홍일 의원에게 서울 호텔에서 그때는 5만 원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3천만 원 현금 쇼핑백을 주었더니 들고 걸어가서 차에서 트렁크에 싣고 가더라. 이걸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시 서울구치소에서 대북송 특검으로 감옥에 있을 때인데 김홍일 의원의 고향 선배이고 학교 선배인 정모 씨가 자꾸 검찰에 나가서 제가 눈치를 보니까 이상해져요. 절대 회유당해서 거짓 진술을 하지 마라 했는데도 나가서 김홍일 의원이 3천만 원 쇼핑백을 들고 차에 실린 모습을 보았다. 이렇게 해서 허위 진술 조작 수사로 김홍일 의원이 대법원에서 3년 집행유예 의원직을 박탈당했습니다. 이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저를 불러가지고 나는 우리 홍일이가 의원직을 박탈당하고 3년 아니라 30년을 감옥에 살아도 그런 샤핑백을 들고 한번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으면 내 원이 없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고인이 됐습니다. 이런 검찰, 이런 사법부를 마지막으로 김대중 대통령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소위 대법관이라는 사람들도 우리 홍일이가 걷지도 서지도 못하는 사람을 한 번만 보았어도 이런 판결을 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김성태 회장의 그러한 보도를 오마이뉴스 기사를 공유하면서 나쁘다. 진짜 정적을 제기하는데 국가 공권력을 이렇게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시는 공권력이 이런 정적을 제거하는데 우리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이번에 야무지게 검찰과 사법부를 개혁해야 된다. 그리고 공권력이 선택적으로 적용되지 않게 해야 된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지도부에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진짜 1분씩만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영광 국회의원 이계호입니다. 오늘 정청래 대표님 그리고 박지원 어르신을 지난 12.6 영광 군수 재선거 때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모신 사람은 바로 접니다. 오늘 이곳 바로 영광 농협 대위실은 당시 참으로 뜻깊은 각별한 장소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님을 비롯해서 당 지도부가 총출동을 해서 오늘과 똑같은 현장 최고회의를 바로 이곳에서 했고, 그 당시에 우리 영광 국민들께 우리 민주당이 든든한 힘을 실어주었던 바로 그 자리이기 때문에 감회가 새롭습니다. 특히 당시에 국회 법사위원장이셨던 정청래 대표님께서는 무려 12번을 우리 영광을 찾아주셨습니다. 경로당, 시장, 그리고 골목골목을 누비면서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땀을 흘려주셨던 그 헌신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진심으로 국민들과 함께 정청래 대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지방 소변 위기를 극복할 호남의 새로운 미래가 활짝 열렸습니다. 몇 가지 과제와 특례들이 꼭 돼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반드시 보완을 해서 광주 전남이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주신 대로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상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응원과 지지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정청래 당대표님을 비롯한 지도부 전남하고도 영광 방문을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호남 발전에 많은 그런 공을 세워주신 부분, 또 행정통합에 힘을 실어주신 부분에서 감사를 드리고, 아직도 호남이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행정통합에 특히 농수축 산림인들을 위한 그런 특례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좀 보완해 주시고 채워주시기 바라고, 아까 오셨었는데 제주 여객기 참사 사건과 관련된 유족들 눈물을 닦아주시고, 무한의 공황에 따른 죄밖에 없는 우리 무한 국민들의 트라우마도 속히 씻을 수 있도록 재개항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남 광주통합특별시의 일원인 여수시 을지역구의 조계원 의원입니다. 이곳 영광에서 인사드리게 되어서 정말로 영광입니다. 앞으로 전남 동부권이 그동안에 전남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는데 지금 산업 위기로
어렵습니다. 석유화학 산업, 철강 산업 모두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번 통합특별시의 출범과 함께 전남 동북권도 힘있게 좀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지도부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흥보성 장흥강진 국회의원, 오늘도 금주, 내일도 금주, 문금주입니다. 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신 정청래 대표님, 또 우리 한병도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최고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조성래 사무총장님, 여기 안 계시지만 한정혜 정책위 의장님까지 많이 힘을 보태주셔서 감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우리 국가 균형 발전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중에서도 더 열악한 우리 고흥보성 장흥강진이 속해 있는 남해안 남부권도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감사의 말씀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순천갑 김문수 의원입니다. 먼저 정청래 당대표님과 지도부의 방문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지방 선거 출마자들도 많이 와 계시는데 지금 통합에 따라서 그 지방의회 선거 구획 변경 조정이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도부의 최종 결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전남 도의원은 61명, 광주 시의원 23명, 인구에 비해서 이제 광주가 너무 시의원이 적기 때문에 광주 시의원들을 좀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고, 반면에 그러다 보면 또 전남을 또 줄여야 된다 이런 문제가 발생돼서 전남은 절대 줄이지 말고 현행을 좀 유지를 꼭 해달라는 거, 광주는 좀 늘려달라는 부탁을 최종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저도 지방의원 출신이라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급여가 물론 국민들이 너무 이 반발이 심해서 못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수석 전문위원보다 도의원의 급여가 훨씬 적습니다. 이게 자기 밑에 보좌진들, 공무원들이 월급이 훨씬 많아요. 지방의원보다. 더군다나 기초의원은 8급, 7급 정책보좌관이라고 우리가 뽑아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보다도 급여가 적어요. 기초의원들. 그러니까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가 일을 시켜야 되는 사람들이 월급이 많고 보좌진들이, 의원들이 월급이 작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도 좀 뭔가 장기적으로 우리 당에서 좀 풀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매화와 선수유가 활짝 피고 있는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국회의원 권양엽입니다. 오늘은 광주 전남 행정통합 출범으로 웃음꽃이 활짝 피울 수 있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기대와 우려 속에서도 여러분들께서 마음 모아주신 시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것이 잘 성사될 수 있도록 함께 이끌어주신 지도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통합이 잘 정착이 되려면 우리 균형 발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전남 동북권도 소외되지 않도록 소외와 소멸은 줄이고 함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교통 그리고 의료 인프라 좀 더 확충해 마음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마음 모아서 함께 잘 살아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 전남 영광에 오니 우리 전남 영광에 오니 우리 의원님들이 또 지도부한테 감사 인사도 하시고 대표한테 고맙다는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서울 여의도에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오니까 욕하는 사람은 없네요. 여의도에서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농담이었고요. 이렇게 우리가 광주, 전남, 전남, 광주를 통합하고 또 호남발전위원회를 통해서 또 전례 없이 예산도 많이 내려오고 또 이 호남의 발전을
하는 성과가, 호남발전의 성과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눌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분위기처럼 이대로 쭉 지방선거도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